일단은 호가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위에가 매도창, 밑에가 매수창입니다. 그쵸? 매수창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걸어 두시는 거고요. 파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거시는 겁니다.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가창을 볼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역상이에요, 역상. 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매도 파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죠. 기본적으로. 그럼 호가가 만약에 뭐 지금은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18만 5천 원에 많이 걸려 있는데 만약에 18만 8천 원의 물량이 좀 한 만주가 걸려 있어요. 그럼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늘 주가를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얘는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면 일단은 우리가 매수 매도만 놓고 봤을 때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쵸? 사는 사람이 많고 체결 강도가 세야 올라가요. 주가는. 뭐가 세야 된다? 즉 체결 강도가 세야 돼요. 체결 강도. 팔려는 사람들이 많고 살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체결이 안 되면 주가는 안 올라가요. 즉 체결이 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떤 가격대에서 우리가 체결을 시키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체결이 되는 쪽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매수창에 체결시킬 수 있는 물량이 많으면은 이게 만약에 체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매도창에 체결될 물량이 많은 경우 이게 체결될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을 하든 하방으로 떨어지든 그거는요. 매도창에 수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매도 파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가격대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7만 9천 원에다가 아무리 많이 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체결시키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체결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봤을 때 물량이 위에 걸려 있는지 아래 걸려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위에 많이 걸려 있으면은 얘가 혹시나 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 만약에 매수창에 체결될 물량들이 많다면은 주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가만 놓고 판단을 했을 때 매수창에 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거나 매도창에다가 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주가를 파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물량이 체결돼야지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체결이 안 되면은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량을요, 오히려 이렇게 한 가격대에만 이렇게 많이 걸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통째로, 무더기로 이렇게 많이 걸어 놓는 호가창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걸어 놓는 경우에는 이 호가창에 대해서 여기가 매물이 쌓여버립니다. 매물이 쌓여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돼요?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먹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호가가 여기에 물량이 뭉텅이로 걸려 있어요. 뭉텅이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여기가 다 체결이 안 되면 주가는 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호가가 이렇게 걸려 있길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스프링이라고 그랬죠. 스프링. 여기 스프링 하나 있다고. 여기 밟고 지지받으면 날아간다고. 그쵸? 스프링이죠, 스프링.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가창을 볼 때 가장 좋은 호가는 뭘까요? 물량은 매수창에 많이 걸려 있고 뭉텅이로. 물량은 뭉텅이로 매수창에 많이 걸려 있고 매도창에는 여기 하나 쭉 걸려 있고. 이게 가장 좋겠죠. 주가 방어는 해주되 위에 먹을 위에 먹을 매도 물량은 많다는 거. 그러면은 지지는 받으면서 올라갔을 때 강도가 세겠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안 좋은 호가는요. 여기는 뭉텅이로 걸려 있는데 저점에 많은 물량이 걸려 있을 때 반대로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호가든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물량이 많은 쪽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올라간다가 아니라 파는 쪽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게 체결되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수 사는 사람들이 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매수창에 호가 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혹시나 여기서 체결됐을 시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얘는 매도 호가의 물량이 많으니까 올라가겠구나. 매수 호가의 물량이 많으니까 떨어지겠구나가 아니라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은 진짜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팔 생각이 없어요. 그쵸? 정작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대에 팔 생각이 없고 여기서만 팔려고 해.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만약에 급하다면 주가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상태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럼 주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만 많은데 주가가 뻥튀기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품. 그러니까 정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지들끼리만 거래를 하는 거죠.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도. 그래가지고 가격이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이 거품이 꺼질 때 주가는 폭락을 하겠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가 판단을 할 때는 매수창이 맞냐 매도창이 맞냐도 중요하지만 체결 강도를 봐야 돼요. 결국은 얼마나 체결이 잘 되는 종목인지, 실제로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다가 걸어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체결이 돼야 돼요. 대신에 얘가 위로 쏠리려고 체결이 위로 되려고 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으면은 급등이 나오고, 하지만 위로 체결은 되고 있는데 물량이 없다면은 급등은 안 나오겠죠. 그 차이예요. 아시겠죠? 밑에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떨어지려고 이제 물량을 팔기 시작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들면서 여기를 먹어요. 먹기는 먹는데 물량이 정작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다 마는 거고,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보합에 멈춰가지고 횡보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물량 자체가 많이 걸리기 시작해, 밑에다가. 많이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체결이 되면서 주가는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급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가를 보고 주가를 판단할 때 역상에 물량이 많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많아야 돼요. 일단은 높은 가격에 파는 사람들이 많아야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본 체력이 생기는 거죠. 기본 체력. 달려갈 수 있는 기본 체력. 그러니까 기본 체력을 만들어 놔야 그 장거리를 할 수 있는 건데,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뛰어나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세게.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상이 걸려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는 얘는 단기적으로 힘을 받아줬을 때 급등이 여기까지는 한번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